중력 수축 운동, 중력 수축 편차 운동입니다. 중력 수축 운동, 중력 수축 편차 운동은 중력을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라고 보고, 어떤 물체와 빛이 중력 무거운 물체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이 중력의 미는 힘에 의해서 물질과 빛을 수축해서 운동성이 왜곡되어서 인력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력에 대한 호기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호기심을 꾸준히 갖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상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바로 그게 중력수축 운동, 중력수축 편차 운동입니다. 중력이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뉴턴의 중력이론을 비교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뉴턴의 중력이론을 비교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전달되어졌다면 반드시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인자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걸 중력장, 중력자로 간주하죠. 둘째, 뉴턴은 중력은 즉시 전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중력도 빛의 속도로 전달되어진다고 했죠. 셋째, 뉴턴은 중력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무거운 물체 주변의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라고 했죠. 물질과 물질이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의해서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중력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뉴턴의 중력이론이 틀렸고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중력자는 마치 물체에서 햇볕처럼 공간에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 됩니다. 중력장이 물체에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상이라면 중력의 힘의 방향도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라면 중력은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가 서로 대응하게 되면, 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해서 대응하게 되면 이 물체도 물체에서 공간 방향, 이 물체도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는 서로 밀어내야만 하죠. 그래서 청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인력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질과 빛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체가 무거운 물체의 주변에 다가섰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중력은 청력이니까 당연히 밀어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력의 힘에, 중력장의 물체에서 공간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라는 겁니다. 중력장의 물체에서 공간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라면 아무리 강력한 중력장이라 할지라도 맨 처음에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빛의 세기와 중력의 세기보다 센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빛의 세기와 물체의 운동성이 중력장의 세기가 센 상태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때는 중력은 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수축하는 힘을 받는 게 먼저가 됩니다. 문제는 빛과 물질이 수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의 왜곡인 등가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등가의 원리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입니다. 관성 질량은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길이 수축하게 되고 질량이 증대됩니다. 반면 중력 질량의 경우는 수축하는 게 먼저가 되죠. 그리고 질량이 증대되고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빛도 수축해서 빛의 세기가 중력장의 세기보다 센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거운 물질 주변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가정해보죠. 이때는 중력의 세기가 충분히 세기 때문에 밀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밀립니다. 왜냐면 그 이전 단계에서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질량이 증대되고 빛도 수축해서 중력장의 세기가 센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력의 세기가 더 세졌기 때문에 또다시 물체와 빛이 수축합니다. 또다시 질량이 증대되고 또다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또다시 빛의 세기가 중력장의 세기가 센 상태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섭니다. 밉니다. 안 밀립니다. 왜냐면 그 이전 단계에서 물질과 빛이 수축한 상태에서 질량이 증대된 상태니까. 오히려 중력의 세기가 또다시 세졌기 때문에 또다시 수축하게 되고 또다시 질량이 증대되고 또다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물체의 운동성과 빛의 세기가 중력장의 세기보다 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안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밖으로 밀리지는 않고 계속 안으로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중력은 청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밀어내야만 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하는데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질량이 증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밖으로 휘어야 될 물질과 빛이 밖으로 휘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안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벽에 맞아 튕겨서 다시 나한테 오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때 공을 던진 힘의 방향이 실제 중력의 힘의 방향, 바로 물질에서 공간 방향입니다. 이때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빛의 세기가 중력장의 세기가 센 상태, 물체가 수축해서 질량이 센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는 게 실제 중력의 힘의 방향, 즉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력에 되는 중력이 거꾸로 힘의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이 되어서 인력이 됩니다. 이것을 중력 수축 운동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또 물체가 수축했을 때 물체는 골고루 수축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에서 많이 수축하고 점점점 더 수축하는 수축 편차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치즈를 손가락으로 누졌을 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동차 충돌 실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을 연상하게 되면 힘을 편향적으로 받았을 때 힘을 받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본네트와 범퍼가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 그 조종석과 부조종석이 약간 일그러진 상태, 그리고 백라이트하고 트렁크가 멀쩡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힘을 편향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수축하지 않고 수축 편차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물체의 모든 운동성은 수축력이 큰 방향으로 전부 왜곡이 되어서 인력이 됩니다. 어떤 물체가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지구 표면에서 어떤 물체는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평행하게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중력의 힘의 방향, 중력장의 영향을 받겠죠? 중력장의 힘의 방향은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받고 이 부분은 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수축하고 이 부분은 덜 수축한 상태에 있게 되죠. 바로 수축 편차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덜 수축한 상태가 수축이 안 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수축이 안 된 상태로 가정해보면 원래의 물체의 속도대로 물체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축이 많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보다 짧은 거리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물체가 비스듬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물체가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종국에는 결국 이렇게 거꾸로 휘어지게 돼서 물체가 비스듬히 가도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엔 거꾸로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은 마찬가지 수축 편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수축이 덜 된 방향은 수축이 덜 된 방향은 짧은 거리를 움직이고, 수축이 많이 된 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방향을 움직이겠죠. 이 부분은 이만큼 가는데 이 부분은 이것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거리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짧은 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거리만큼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겠죠. 근데 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힘이 거꾸로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가는 힘이 거꾸로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가야 되는 물체가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역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부분도 수축 편차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수축한 상태고, 이건 덜 수축한 상태에 있죠. 이 부분은 이 거리만큼만의 거리만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더 먼 거리를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이 거리를 더한 가격, 이걸 뺀 거리만큼의 거리를 더 멀리 가려고 하니까 밀어내게 됩니다.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운동성이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이 됩니다. 물질로 비스듬히 가도 공간에서 물질 방향, 물질에서 공간 방향으로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되죠. 근데 중력 가속도에서 가속력은 중력에 미는 힘이 수축력으로 변하고 수축력이 변하는 힘이 거꾸로 역행해서 변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력 수축 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편차 운동. 중력은 중력 수축 편차 운동과 중력 수축 운동에 의해서 인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평가받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등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 이론입니다. 등가의 원리,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 그로 인해서 시공간이 왜곡이 돼서 인력이 된다는 건데, 근데 등가의 원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같다라고 보고 설명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근데 이제 중력 수축 운동에 의해서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의 원리를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를 말하죠.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 속도로 떨어지면 무중력 상태와 같고, 반면에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중력과 같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의 방향,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실제 중력장의 힘의 방향, 중력의 힘의 방향이라는 거죠. 중력자의 힘의 방향. 바로 물질에서 공간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이유는 바로 힘의 방향이 같고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물리학을 역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자 역학, 뉴턴 역학. 물리학을 어떤 학문이냐면 무언가 A에서 B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학문, 혹은 A에서 B로 운동하는 것을 측정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이 물리학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먼저 봐야 되고,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가의 원리가 왜 성립이 되느냐 하면 힘의 방향이 같고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원심력에 의한 중력의 힘의 방향.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나한테 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나한테 옵니다. 지구가 나한테 오는 힘의 방향, 물체에서 공간 방향. 관성력에 의한 힘의 방향,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물체에서 공간 방향. 역시 마찬가지로 중력장, 중력에 의한 힘의 방향, 중력장에 의한 힘의 방향도 물체에서 공간 방향에서 물체와 물체 수축해서 운동성이 왜곡이 돼서 인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중력이 왜 인력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등가의 원리가 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원심력에 의한 중력, 관성력에 의한 중력, 중력장에 의한 이 중력이 전부 다 같다고 보면 이 중력이 등가의 원리가 왜 성립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의 주변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무거운 물질의 주변엔 강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의 왜곡에서 인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중력 수축 운동에 의하면 무거운 물질의 주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물질은 가만히 앉아서 중력장만을 방사할 뿐이죠. 이 중력장에 매 순간순간 반응하는 물질과 빛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시공간은 처음부터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왜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뭔가 복잡하거나 난해한 힘이 아니라 사실 중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중력은 그냥 팽창력이라는 거죠. 이 팽창력에 의해서 물질과 빛이 수축이 돼서 운동성이 왜곡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축운동, 수축편차운동에서 인력이 되지만 중력이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중력의 세계는 약해집니다. 중력장이 물질 순간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상이기 때문이죠. 중력의 세계가 약해지게 되면 물체와 빛이 수축하지 않게 되고, 수축하지 않게 되면 물체의 운동성이 왜곡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중력은 원래의 힘인 청력으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암흑에너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암흑에너지 역시 중력이다라고 봅니다. 암흑에너지뿐만 아니라 암흑물질도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들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별들의 중력의 힘의 방향은 전부 물질에서 공간 방향입니다. 여기서 물질에서 공간 방향, 여기서 공간에서 물질 방향, 여기서 다 물질에서 공간 방향이죠.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힘의 방향이, 중력의 힘의 방향이 물질에서 공간 방향인데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마치 인력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인력으로 작동하게 되서 바로 암흑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중력 이 세 가지 힘이 전부 같은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주를 관측해보고 우주를 측정해보고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같다고 생각하고 이 상관관계를 한번 밝혀낸다면 혹시 이 이론을, 이 가설을 혹시 입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